죽은 남편이 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47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 스님이 되어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게 거액의 보험금까지 챙긴 채로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화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요. 7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윤태식은 52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건은 2주 전에 시작되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들려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7년 전 남편이 받은 보험금 2억 원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남편은 죽었으니까 보험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매달 3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인출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강원도 어떤 작은 마을에서 말이에요. 혹시 사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ATM 기계 앞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회색 옷을 입긴 했지만 분명히 윤태식이었어요. 제가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틀림없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나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기를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사기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면 지난 7년은 뭐였나요? 저와 아들 지호는 뭐였던 거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그 CCTV 사진이 눈에 밟혔거든요. 분명히 태식이 맞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다음 날 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ATM이 있는 그 마을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더니 다들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처 절에 있는 해인 스님이라고 했어요. 7년 전부터 그 절에 계시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신다고 했어요. 절로 가는 길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태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절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어요. 마침 저녁 예불 시간이라 법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법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서 경을 읽고 있는 스님이 보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부터 체형까지 모든 게 태식이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그 스님이 돌아서는데 정말 윤태식이 맞았어요. 7년 전보다 많이 야위긴 했지만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죠.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윤태식 당신 맞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법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고 태식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주지 스님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기에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7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제야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선화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야. 윤태식은 죽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쳤죠. 다른 사람은 무슨 다른 사람이야. 보험금 2억 원 받아서 7년 동안 편하게 살면서 무슨 소리야. 그 말을 듣고 법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보험금 사기를 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나 봐요. 주지 스님도 깜짝 놀라서 혜인 스님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셨어요. 태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어.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럼 저와 지호는 어떡하라고?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빚은 누가 갚았는데? 라고 소리쳤더니 태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여기서 참회하며 살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회는 무슨 참회야. 진짜 참회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책임지고 살아야지. 여기서 숨어서 편하게 사는 게 참회야. 주지 스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보험금 사기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이에요. 태식이 당황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거든요. 1시간 후에 경찰이 왔어요. 태식은 관련 서류들을 모두 불태우려고 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어요. 경찰이 태식을 체포할 때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7년 동안 저와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7년 전 교통사고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어요. 태식이 무연고 시체를 구해서 자신의 차에 태우고 폭발시킨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미란이라는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정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는 태식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라는 걸 모르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차가 폭발할 때 그 여자만 진짜로 죽은 거였어요. 태식은 미리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무고한 사람의 시체를 이용하고 심지어 내연녀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조사 결과 태식이 받은 보험금은 총 3억 원이었어요. 사망보험금 2억 원에 상해보험금 1억 원까지 챙긴 거였거든요. 그 돈으로 7년 동안 절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매달 생활비로 쓰고 절에 시주금도 내면서 착한 신도 행세를 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남겨진 비 5억 원을 갚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다니. 더 화가 나는 건 태식이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절박했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경찰관도 어이없어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보험 사기와 시체 유기, 그리고 살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오미란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태식은 7년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해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부러 더 큰 빚을 내서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요. 오미란과의 불륜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냈어요. 그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오미란이 죽게 된 거고 태식만 혼자 살아남아서 절로 숨어든 거였어요. 재판장에서 태식과 마주쳤을 때 정말 끔찍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7년 동안 저와 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5억 원을 갚으려고 집도 팔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도 태식의 죄를 매우 중하게 봤어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한 거죠. 1심에서 태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2억 원도 함께 선고되었죠. 태식이 선고를 듣고 법정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봤지만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아들 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호도 처음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더라고요. 이제야 아버지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동안 품고 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대신 새로운 분노가 생겼지만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해소되었어요. 보험금 3억 원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도 태식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동안 갚은 빚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게 태식의 계획이었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피해자였던 거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지만 다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특히 7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더욱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살아서 돈을 쓰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없다고 하셨어요.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과부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도와주셨는데 사실은 남편이 멀쩡히 살아 있었다는 걸 알고 정말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더욱 고마웠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받아온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거든요. 지호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는 저를 도와서 카페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저희 얘기를 알아보고 신기해 하시기도 해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쁜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7년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정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그리워했고, 나중에는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런 감정들이 모두 합리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태식은 지금 감옥에서 15년형을 살고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데 읽지 않고 바로 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 않거든요. 지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윤태식이라고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둘 다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텨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태식은 계속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타나니까요. 저도 7년 동안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시련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경험과 지혜도 많이 쌓였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스럽기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친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거든요. 태식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태식이 의식을 되찾았는데 자꾸 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서 꼭 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지호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태식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도 많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화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감옥에 들어와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다른 죄수들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매일 괴롭혔어. 보험금 사기치고 처자식 버린 인간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식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화야, 내가 숨겨둔 돈이 있어. 보험금 말고 따로 숨겨둔 돈이 10억 원 있어. 그 돈은 원래 회사 돈이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빼돌린 거야. 스위스 은행에 넣어뒀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돈을 너와 지호에게 물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또 따로 있었다니. 그것도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였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또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놓고. 그러자 태식이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도 있었고요. 정말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런 걸 가짜로 만들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을 테니까요. 태식이 계속 말했어요. 선화야, 이 돈으로 지호 결혼시키고 너도 편하게 살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받아줘. 나는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서 매일 맞고 있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어. 오미란이 죽은 것도 내 잘못이야. 그 여자도 내가 속인 거야.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는데 같이 도망가자고 거짓말했어. 정말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받긴 했지만 바로 믿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행에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10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7년 전에 입금된 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태식이 이런 큰 돈까지 숨겨두고 있었다니. 그동안 저와 지호가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꺼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찾은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우선 그동안 빌린 돈부터 모두 갚았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3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 돈을 갚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7년 동안 짓눌렸던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7억 원으로는 지호 앞으로 집을 한 채 사주었어요. 그리고 제 카페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태식에게는 다시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돈은 받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2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죄수가 또 폭행해서 결국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은 간단하게 치렀어요. 저와 지호만 참석했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시체를 화장하면서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가짜 죽음이었고 두 번째가 진짜 죽음이었던 거죠. 지호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끼리 잘 살아요. 아빠는 완전히 잊어버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더 이상 태식을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카페 일도 재미있고 지호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가끔 이 모든 일들이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진실도 밝혀졌고, 정당한 대가도 치렀고, 남겨진 돈도 찾았으니까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타나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만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경험과 지혜도 쌓였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